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목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둘은 목을 베는 것으로는 죽일 수 없었고 각자 자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를 두고서 작가가 감당하지 못해서 억지로 퇴장시켰다. 목을 베는 것으로는 안 죽는 밸런스 붕괴 캐릭터다. 전투 중에 왜 자멸을 하냐? 라는 평이 나오곤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귀멸의 칼날의 주제를 이용해 반박을 해보려 합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전투력을 감당하지 못해 퇴장시킨 캐릭터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퇴장하는 것이 정해진 설계란 것을 말이죠. 작품엔 저마다의 주제가 있습니다. 서로 장르가 같아서 비슷해 보일 수 있더라도 각각이 지니고 있는 고유 주제는 모두 다릅니다. 액션물, 추리물, 로맨스물 이렇게 장르는 나뉘지만 각각 작품의 주제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르라는 큰 틀은 같아도 작품의 주제, 작품의 줄기라 할 수 있는 작품의 코어만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쉽게 음식으로 비유해보죠. 내가 면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토마토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라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면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지만 다른 음식으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면 요리를 만들 때 다른 요리와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각각 사용한 핵심 재료, 각자의 코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파스타의 코어는 토마토 소스고 짜장면의 코어는 춘장입니다. 파스타도 짜장면도 면 요리라는 큰 틀에 묶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코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요리가 되죠. 이제 이걸 만화에 대입해보죠. 주재료인 면은 작품의 장르로, 각각의 코어는 작품의 주제로 넣겠습니다. 액션이란 장르의 만화를 만들 때 다양한 능력을 사용한 능력자 배틀물을 만들 수도, 압도적인 강자가 나오는 원치킨물을 만들 수도, 현실적인 분위기의 학원 배틀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액션이란 장르로 묶이지만 저마다 코어가 다르니 전혀 다른 만화가 됐습니다. 로맨스물 역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각각의 개성을 지닌 전혀 다른 만화를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귀멸의 칼날의 장르와 코어는 무엇일까요? 귀멸의 칼날의 장르는 오니들과의 전투가 메인인 액션물입니다. 그리고 액션이란 장르에서 귀멸의 칼날이 선택한 코어, 귀멸의 칼날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는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타작품과의 차별성을 둔 것입니다. 이는 귀멸의 칼날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코어이기 때문에 스토리에서도 전투에서도 항상 이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액션이라는 장르로 요리를 만들 때 재료로 인연을 넣으면 귀멸의 칼날이 되고 다양한 능력을 이용한 전투를 넣으면 헌터 바이 헌터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 넣으면 바퀴가 됩니다. 이렇게 코어는 작품을 대표하는 방향성이자 그 작품이 잊지 말아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을 대표하는 주제, 귀멸의 칼날의 코어는 사람 간의 이어짐, 인연인 것이 작품 내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강조됩니다.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하야네오 루이와 싸울 때 탄지로의 대사, 오프닝, 인연의 기적, 귀멸의 칼날, 이어진 인연 등 귀멸의 칼날의 모든 이야기는 이런 인연을 매개로 흘러갑니다. 천년 전 귀살 때부터 시작해 요리이치로 이어진 해의 호흡과 화생호흡, 그리고 요리이치와 혈연관계도 아니었던 평범한 숫쟁이의 자손 탄지로가 요리이치의 해의 호흡을 이어받아 무잔을 쓰러뜨리는 게 귀멸의 칼날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귀살 때의 캐릭터 역시 인연이란 장치가 몇 차례나 강조됩니다. 이러한 귀멸의 칼날의 이어짐은 인간다움, 인간으로서의 가치로 자주 나타납니다. 무한열차에서의 렌고쿠의 유언, 자신을 밑거름 삼아 더욱 성장을 하는 렌고쿠의 대사, 그리고 우부야시키와 무잔의 대화에서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살대의 수장인 자신이 죽어도 다른 이들은 그 마음을 계속 이어받아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반대로 오니의 수장인 무잔이 죽으면 다른 오니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불멸을 원하는 무잔과 반대로 인간은 서로 간의 인연을 통해 마음을 계속 이어가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만 오니인 무잔은 이와 반대로 어떠한 인연도 남기지 못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늙지도 않고 상처도 치유되는 오니가 아닌 필멸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귀멸의 칼날의 명확한 안티테제입니다. 이런 귀멸의 칼날의 주제를 아카자와 코쿠시보를 비롯한 무한성에서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한성에서의 대결 상대부터 이를 고려해서 대진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성에 들어가면서 누가 누구와 싸우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자와 탄지로는 무한열차 때 이미 만났기 때문에 렌고쿠의 복수와 동시에 탄지로의 성장을 보여주는 역할로는 아카자가 가장 걸맞은 상대입니다. 그리고 탄지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로 탄지로의 사형인 기유가 제격이죠. 도우마는 나비자택 자매들과 연이 있기 때문에 시노부와 카나오가 상대하게 됩니다. 이노스케도 도우마와 얽혀있긴 하지만 이는 나중에 전투 중 밝혀졌으니 다소 애매한 감이 있죠. 코쿠시보우 전투는 형제와 관련된 주제가 강조됐습니다. 그러니 코쿠시보우 전투에서 모두 형제란 요소를 겹치지 않게 나눠 가졌습니다. 코쿠시보우는 요리이치의 쌍둥이 형, 무이치로는 유이치로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시나즈가와 형제는 형과 동생, 이렇게 형, 동생, 형과 동생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교메이는 귀살대 최강과 12개월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코쿠시보우와 붙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카이가쿠도 연이 있는 제니치랑 붙게 되었죠. 다른 사형과 붙을 이유가 없는 오바나이랑 미츠리는 자연스레 나키메를 상대하며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장르가 액션이라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배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연도 스토리도 없이 케이지에서 싸우기만 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배틀은 결국 스토리를 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는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작품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누가 더 세냐보다 스토리의 흐름과 작품의 주제가 우선인 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조잡하고 설득력이 없다면 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자와 코쿠시보우 전투는 귀멸의 칼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낸 전투였습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최후의 목의 약점을 극복했지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목을 극복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극복해서 궁극의 오니가 되는 것은 귀멸의 칼날의 주제를 위반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전투력이 어떤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을 잘라도 죽지 않거나 재생력이 어떻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아카자와 코쿠시보의 최후가 귀멸의 칼날의 주제와 부합하는 깔끔한 결말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캐릭터 간의 배틀, 전투력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작품의 스토리에 관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누구랑 싸우면 이기냐는 늘 나오던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배틀이 주요 요소인 액션몰이면 더욱 중요한 요소죠. 매력적인 캐릭터의 배틀과 둘이 싸우면 누가 더 세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작품을 즐기는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캐릭터 간의 전투, 승패는 결국 스토리를 흘러가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전투를 위해 스토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전투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개념인 것이죠.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죽음의 위기에서 목의 약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오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오니가 되는 건 앞서 말했듯이 귀멸의 칼날의 주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카자와 코쿠시보우의 힘의 바탕은 인간 시절에 기인합니다. 아카자는 인간이었던 하쿠지 시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코쿠시보우는 인간이었던 미치카치 시절 요리이치처럼 되기 위해서. 오니인 아카자와 코쿠시보우의 강함의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시절의 동기인 것이죠. 하지만 목을 극복한 완벽한 오니가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부분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목을 극복하면서 기존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하던 아카자는 더 이상 그런 승부와 긍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코쿠시보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기존과 다른 흉측한 모습이 되면서까지 목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목의 약점을 극복한 진정한 오니가 되려면 인간의 부분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인간의 부분이야말로 그들이 강해질 수 있었던 동기이자 목적, 즉 힘의 바탕입니다. 모순. 아카자와 코쿠시보우의 힘의 비결은 남아있던 인간 시절의 부분이지만 진정한 오니가 되기 위해선 남아있는 인간성을 모조리 버려야 한다. 그렇기에 진정한 오니가 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강함의 동기, 목적, 힘의 바탕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였던 겁니다. 강해지기 위해선 힘의 바탕인 인간성이 필요하고 진정한 오니가 되기 위해선 인간성을 버려야 하니 모순되는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를 입증하는 다른 사례가 바로 도우마입니다. 도우마는 아카자보다 강하고 코쿠시보우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도우마만이 목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죠. 이는 도우마에게 강함의 동기인 인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시절부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도우마는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없습니다. 강해져야 할 이유도 동기도 지니고 있지 않죠. 그러니 자신보다 약한 아카자는 목을 극복했지만 도우마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오니가 되어 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는 결국 인간 시절에 남아있던 삶의 동기에서 기인하니 아카자는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코쿠시보우는 요리이치처럼 되고 싶다는 의지,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강해져 왔고 최후엔 그걸 바쳐 진정한 오니로 거듭났죠. 하지만 도우마는 인간성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목을 극복한 진정한 오니는 외에도 하나 더 있죠. 바로 무잔입니다. 무자는 인간 시절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이 살고자 하는 의지만 지니고 있기에 인간성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동기도 있고 인간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 그게 무잔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오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진정한 오니가 되는 문턱에서 포기했죠. 자신을 지탱하는 인간성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문턱에서 그들의 인간성을 지탱해준 것이 바로 귀멸의 칼날의 주제인 인연입니다. 그들의 강함의 바탕, 그들의 동기였던 코유키와 요리이치,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목을 극복한 순간에 그들을 떠올려 오니에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둘의 전투에서 목을 극복한 후의 파트는 전투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의 전투는 액션물로서의 배틀이 중점인 파트였고, 목을 극복하고 나서는 캐릭터 간의 서사가 중점인 스토리 파트입니다. 아카자가 탄지로에게 목을 베었을 때, 코쿠시보우가 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 파트의 배틀로서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 후는 캐릭터의 스토리를 설명한 파트이고, 목을 극복한 뒤 나오는 장면은 극적인 연출을 위한 장치일 뿐이죠. 목이 없는 아카자, 코쿠시보우는 전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셈입니다. 목이 없어도 싸우는 진정한 오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원동력인 인간성을 잃게 되니 그 인간성에 담겨있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동기, 자신의 힘의 바탕도 잃어 자신을 지탱하던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즉 힘의 바탕을 잃게 되니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앞서 말한 모순입니다. 그러니 그 후의 장면들은 전투로서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주제인 인연, 인간 참가를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 파트일 뿐이죠. 아카자가 하쿠지로 돌아오는 장면이나 코쿠시보우의 요리이치에 대한 애증, 동경, 그리고 우애, 이런 인간의 감정들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귀멸의 칼날의 주제이고 핵심인 코어입니다. 귀멸의 칼날 내의 주요 전투는 항상 이런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텐지로와 루이의 전투에서도 동생이었던 네지코와 히노카미 카구라를 알려준 아빠와의 인연이 사용되었고, 유타로와 다키 역시 서로 간의 남매연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무잔 또한 탄지로와 호흡의 시초인 요리이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성립된 전투였죠. 그리고 앞서 말한 오니들의 원동력, 강함의 비결 역시 이와 상통합니다. 루이의 경우 가족에 대한 열망으로 가짜 가족을 만들었고, 그것이 루이의 강함의 이유, 인간 시절에 기인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이와 탄지로의 전투는 가짜 인연으로 맺어질 루이의 가족과는 대비되는 탄지로의 진짜 가족 오니로 변했어도 탄지로를 도와주는 동생인 네즈코와 죽어서도 탄지로에게 도움을 주는 탄지로의 아빠와 엄마, 그런 진짜 인연을 지니고 있는 카모도 가족에게 가짜 인연인 루이가 패배하는 것이죠. 규타로의 경우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동생인 우메를 지킨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파트 역시 서로 간의 남매애연이 강조된 전투였죠. 앞에서 귀멸의 칼날의 주제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귀멸의 칼날의 주제가 작품 전체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가 목을 잃고 어떠한 자아 성찰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작가가 이들의 전투를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캐릭터의 전투력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하쿠지와 미치카츠가 인간으로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준 귀멸의 칼날의 주제에 부합하는 잘 만든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아카자도 코쿠시보우도 진정한 오니가 될 수 있었지만 최후엔 오니가 아닌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은 목을 극복한 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인 오니와 싸우는 것이 귀멸의 칼날이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투는 스토리를 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귀멸의 칼날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싸우기만 하는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의 전투에선 항상 위기의 순간에 회상이 나옵니다. 탄지로가 선조의 기억을 보거나 죽은 가족들의 응원을 듣거나 랭고쿠를 떠올리거나, 이런 연출은 제가 선호하는 연출은 아니지만 귀멸의 칼날은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인 인연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채택했고, 이런 연출로 탄지로는 매번 위기를 극복합니다. 주인공은 인연을 통해 적을 쓰러뜨린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가치다. 귀멸의 칼날은 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소 뻔하고 진부하더라도 이런 연출을 항상 고수했죠. 이것이 귀멸의 칼날이 잃지 말아야 할 목표, 귀멸의 칼날의 방향성이자 귀멸의 칼날의 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카자와 코쿠시보우가 인간성을 잃은 채 목이 없는 상태로 전투를 계속하는 것은 귀멸의 칼날이란 작품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목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연출적인 장치일 뿐, 목을 극복한 뒤 자멸을 안 했더라면 전투력이 어떻다에 대한 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아카자와 코쿠시보우는 하쿠지와 미치카츠로 이미 돌아갔기 때문이죠.